서울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은 토요일 오후라서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서윤은 한참을 돌다가 겨우 빈자리 하나를 발견했죠. 검은색 소형차를 조심스럽게 주차 라인에 맞춰 넣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고 사이드 미러로 좌우를 점검한 후에야 시동을 껐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옆 차량 문이 거칠게 열리며 3명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가장 앞선 남자의 팔뚝에는 용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뒤에 두 남자도 비슷한 차림새였죠. 서윤이 차 문을 열고 나오자 문신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여기 우리 자리야. 못 봤어? 서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주차구역 표시도 명확했고 다른 차들도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죠. 예약 표시나 특별한 안내문도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주차금지 표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세 남자는 서윤을 둘러싸며 더 가까이 다가왔죠. 아, 이 여자 말 참 곱게 하네. 우리가 여기 자주 주차한다니까? 빼라고 하면 빼야지 뭘 따져? 두 번째 남자가 서윤의 어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죠. 상대방의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동시에 다리를 걸었습니다. 남자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죠. 뭐야, 이 여자. 나머지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죠. 왼쪽에서 오는 주먹을 피하며 팔꿈치로 상대의 명치를 가격했고 오른쪽 남자의 발차기는 잡아서 넘어뜨렸습니다. 몇 초 만에 세 남자 모두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죠. 다음부터는 좀 더 예의 있게 말씀하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박수를 치며 잘했다 고 소리쳤죠. 문신 남자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정체가 뭐야? 감히 우리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휴대폰 카메라들을 보고는 말을 멈췄습니다. 세 남자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급하게 자리를 떠났죠. 서윤은 작은 한숨을 쉬며 차 트렁크에서 장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라고 말을 걸었지만 서윤은 작게 미소만 지으며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조폭 셋을 제압한 여성 누리꾼들 열광이라는 제목과 함께 오늘 오후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서윤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영상이 퍼진 지 이틀 후 서윤은 평소와 같이 아침 9시에 한울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센터 앞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취재진 몇 명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고 호기심 어린 시민들도 몇 명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달려와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서윤은 정중히 거절하고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하지 않는 관심이었고 과거를 숨기고 살아온 자신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센터 안에서는 직원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서윤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댓글창에는 수많은 반응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김미경의 얼굴에는 신기함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마경훈이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고 얼굴이 어둡게 굳어 있었죠. 손에 든 수첩도 평소처럼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셔츠 깃도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경훈 씨, 괜찮아요? 서윤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경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형이 어제부터 집에 안 들어와요. 경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형을 자랑스러워하던 경훈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서윤은 경훈의 떨리는 손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도 경우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커피 만들기 연습도 평소보다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았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다가 컵을 놓치기도 했고, 스팀 노즐에서 나오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우유 거품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라떼 컵 위로 흘러넘치기도 했죠. 서유는 경운의 상태를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 밝고 성실했던 경운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죠. 경운 씨, 오늘은 일찍 가세요. 경운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센터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서서 서윤을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말하고 싶은 게 많아 보였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센터를 나갔습니다. 경운이 떠난 후 서윤은 사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 전 주차장에서의 일이 자꾸 떠올랐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술을 사용한 것이 마음에 걸렸죠. 창밖으로는 아직도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운이 센터를 나간 지 1시간 후 서울 근교의 한 허름한 건물에서 마두식은 조직 간부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내부에서 돈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두식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간부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마두식, 너 요즘 뭔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야? 간부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습니다. 두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며칠 전에 주차장에서 개망신을 당했다고 소문이 나는 거야? 어떤 여자한테 얻어맞았다며. 두식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그날의 일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평범해 보이던 여성이 순식간에 자신들을 제압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건 우연히 그런 일이. 우연이라고. 마두식, 너 설마 약해진 거 아니지? 아니면 딴 마음 품은 거야? 간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두식은 고개를 들어 간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최근 들어 이런 일들이 점점 싫어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마. 조사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 간부의 명령에 두식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경운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었죠. 동생이 얼마나 걱정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두식은 조직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경운에게서 오는 문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 어디 있어요? 걱정돼요. 빨리 들어와요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네 번째 날 아침, 드디어 조사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범인이 따로 밝혀졌고 두식의 혐의는 완전히 벗겨졌죠. 하지만 며칠간의 스트레스와 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두식은 바로 집으로 가는 대신 경운이 다니는 복지센터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걱정했을지 알고 있었거든요. 한울센터라는 간판을 보고 건물 앞에 섰을 때 몇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 일이지? 두식은 의아해하며 뒷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히 건물에 들어가서 복도를 걸어가다가 커피 향이 나는 방을 발견했죠.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경운이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손놀림이 어색하고 얼굴도 많이 상해 보였죠. 두식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운을 만나러 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며칠 전 주차장에서 만났던 그 여성에 대한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센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경운아. 두식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경운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경운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서운함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형, 어디 갔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경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간 쌓인 걱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두식은 동생 앞으로 다가가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미안하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며 안을 들여다봤죠. 두식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주차장에서 자신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이서윤도 두식을 알아보는 순간 몸이 경직됐죠. 서로의 눈이 마주치자 방 안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우는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밝고 따뜻하게 인사하던 서윤 선생님이 왜 이렇게 굳어있는지, 형은 왜 갑자기 말이 없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선생님? 경운이 조심스럽게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왔죠. 두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몸을 약간 뒤로 물렸습니다. 경운아, 괜찮니? 소리가 나서. 서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선은 경운을 향하고 있었지만 두식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역력했죠. 두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성이 경운의 선생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 컵을 떨어뜨렸어요. 형이 갑자기 와서 놀랐거든요. 경운이 바닥에 깨진 컵 조각을 주우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죠. 아,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이 제 형 마두식이에요. 형, 이분이 서윤 선생님이세요. 두식과 서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며칠 전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경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둘 다 당황스러웠죠.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동생이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평소 거칠던 두식의 목소리가 의외로 정중했습니다. 경우는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말했죠. 형, 서윤 선생님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커피 만드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경운의 말에 서윤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식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운이 깨진 컵 조각을 모두 주우며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서윤과 두식은 여전히 서로를 의식하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죠. 경운은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형 아세요? 경운이 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처음 뵀는데.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죠. 두식도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우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더욱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경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경운아, 오늘 커피 연습은 어때? 라떼 아트 다시 연습해보겠니? 네. 좋아요. 경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커피 이야기만 나오면 언제나 신이 났거든요. 두식은 동생의 밝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경운의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형, 제가 만든 커피 드실래요? 경운이 두식에게 물었습니다. 두식은 잠시 망설였지만 동생의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래, 한 잔 부탁한다. 경운이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열심히 커피를 만드는 동안 서윤과 두식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죠.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훈이가 형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 두식이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눈빛에는 며칠 전의 경계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죠. 형이 자랑스럽다고 힘들 때마다 자신을 지켜줬다고 말해요. 두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경훈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오히려 동생에게 부담만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동생이 그런 말을 했나요? 두식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죠. 경훈이는 정말 순수한 아이예요.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몰라요. 그런 경훈이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형이라면. 서윤의 말이 끝나기 전에 경훈이 돌아왔습니다. 형, 커피 완성됐어요. 경훈이 라떼 한 잔을 두식에게 건넸습니다. 컵 위에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하트 모양의 라떼 아트가 그려져 있었죠. 두식은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고맙다 경훈아. 두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동생의 정성이 느껴졌죠. 서윤은 그런 두식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거친 외모와 달리 동생을 대하는 눈빛이 정말 따뜻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집에 온 두식은 맥주를 따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훈이 벌써 잠들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커피 관련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오늘 센터에서 보았던 경훈의 밝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자랑스럽다고. 서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두식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죠. 20살부터 시작된 조직 생활, 주먹으로 해결해온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두식은 조직에서 새로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마음이 내키지 않았죠. 특히 폭력이 개입되는 일들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소극적이 되어버렸거든요. 야, 마두식. 너 요즘 왜 이래? 예전 같지 않네. 한 동료가 두식에게 말했습니다. 두식은 대답 대신 담배만 깊게 들이마셨죠.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두식은 경훈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경훈은 센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죠. 형, 서윤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뭔가 할 수 있다고 계속 격려해 주시거든요. 경훈의 말에 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에 대한 생각이 복잡했지만 경훈에게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예전보다 조용해지신 것 같아요. 경훈의 관찰에 두식은 놀랐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변화를 눈치챈 것이었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두식이 대충 넘어가려 했지만 경훈은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도 말해주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경훈의 진심 어린 말에 두식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경훈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센터에 다니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과연 의미가 있었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며칠 후 아침, 두식은 한울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가슴속에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죠. 지난밤 경훈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형, 저 정말 센터에서 행복해요. 서윤 선생님도 좋으시고 다른 친구들도 다 좋아요. 경훈의 밝은 얼굴을 떠올리며 두식은 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사무실에서 나오는 서윤과 마주쳤죠. 안녕하세요. 두식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꽃다발을 내밀었죠. 이거 감사의 표시입니다. 경훈이를 잘 돌봐주셔서요. 서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두식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센터에서 일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서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식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일주일만 지켜보겠다고 대답했죠. 그날부터 두식은 매일 아침 7시에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청소를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센터 주변을 정리했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조직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마두식.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조직 간부가 두식을 불러 따졌습니다. 두식은 변명할 수 없었죠. 센터에서의 일을 말할 수도 없었고, 거짓말을 하기도 싫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개인적인 일? 너 설마 딴 마음 품은 거 아니지? 간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두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경훈이 자랑스러워하는 형이 되고 싶었고, 센터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식은 조직 보스를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형님,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보스는 담배를 천천히 피우며 두식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뭔 일이야?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요. 제대로 된 일? 야, 마두식. 여기가 네 집이야.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스의 말에 두식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봤던 경훈의 밝은 모습, 그리고 서윤이 자신을 믿어준 것을 떠올렸죠. 형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길을 가보고 싶습니다. 보스는 한참 동안 두식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대신 조건이 있어. 우리 일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살아야 해. 그리고 다시는 이쪽 동네에 얼씬거리지 마. 알겠습니다. 두식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그날 밤 두식은 경훈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자신의 과거, 그리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을요. 형, 저는 형이 뭘 하든 항상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훈의 말에 두식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직을 떠난 두식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센터에 도착해서 청소와 정리 일을 도맡아 했고,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던 직원들도 점차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센터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애 청년들의 등하원을 담당하던 운전기사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을 급히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적당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운전 실력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데, 김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고민에 빠져 있었죠. 운전기사는 단순히 차를 모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 청년들의 안전과 마음까지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두식 씨는 어떨까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스러워했죠.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원장님, 그분은 과거가.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지만
서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해요. 무엇보다 경훈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봤고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조폭 출신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김미경이 현실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죠.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으면 변화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봤어요. 직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는 반박하기 어려운 무게가 있었죠. 그날 저녁 서윤은 두식을 따로 불러 제안을 했습니다. 두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쉽지 않을 거예요. 처음엔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을 거고 의심의 눈초리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서윤의 말에 두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무거울 줄 몰랐거든요. 2주일 후 두식은 한울센터의 공식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파란색 조끼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죠. 팔에 문신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새로운 책임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덥죠? 차 안은 시원하게 해놨어요. 두식이 장애 청년들을 차에 태우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두식 기사님이라고 부르며 편안해했죠. 안전벨트를 하나하나 확인해주고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조절해주는 세심함에 학부모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경훈이 차에 마지막으로 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형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죠. 형, 정말 멋있어요. 고맙다, 경훈아. 형도 이제 정말 행복하다. 두식이 백미러로 동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입구에 서서 배웅하는 서윤을 보았죠. 서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두식도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서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누군가 끝까지 믿어준다면요. 그 말이 따뜻한 오후 바람에 실려 퍼져갔고 햇살이 센터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마두식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마두식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매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